한 남자가 먼 길을 떠난다.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길이다. 그러나 그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년 전 그녀의 죽음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다짐한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아, 예. 오늘 일찍 오셨네. 그녀의 가족들에게 그는 반가우면서도 서운한 사람이다. 예.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이거 힘든데? 예. 먼 길 가니까 그런가? 예. 그 역시 이곳에 올 때마다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에 위안을 받지만 남겨진 그녀의 흔적들이 못내 마음 아프다. 작년 가을에 동반 나가기 전에 왔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된 건데요. 그에게 가장 아픈 흔적은 죽는 순간까지 그녀가 썼던 일기장이다. 그때는 몰랐다. 그녀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날 그렇게 떠나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벌써 11번째 도전이다. 신들의 영역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8,000m. 지난 2년 반 동안 8,000m 14개 중 10개를 올랐다. 그리고 지금 나는 11번째 봉우리 난가 파르바트를 만나려 한다. 그날 히말라야는 잔뜩 성이 나 있었다. 정상입니다. 11번째 밟는 정상. 사람들은 정상에 서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나에게 묻곤 했다. 그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빨리 내려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등반의 성공은 출발했던 곳으로 건강하게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러나 그날 나는 돌아가지 못했다. 히말라야에서 하산 중 실족한 산악인 고미영 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2006년 히말라야 등반을 시작한 여성 산악인 고미영. 그녀는 당시 오은선과 함께 숨가쁜 경쟁을 하며 최단 시간에 히말라야 14자를 완등하는 여성 산악인이 되기를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7월 10일 오은선과 나란히 오른 난가 파르밧을 끝으로 그녀의 도전은 멈추었다. 싸늘하게 굳은 그녀의 시신만큼이나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것은 그녀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일기장이었다. 그 속엔 누군가를 향한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소.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도. 차마 말하지 못한 사랑을 가슴에 묻고 떠난 그녀의 영정 앞에서 누구보다 서럽게 통곡한 사람은 그녀의 등반 파트너이자 매니저였던 김재수 대장이었다. 고생 많이 했으니까 사랑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약속 못 지켰어. 지난 2년간 고미영과 함께 10개의 산을 올랐던 김재수. 그가 그녀에게 지키지 못한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2007년 3월 에베레스트 원정길이었었다. 당시 미영은 김재수 대장이 꾸린 원정대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달갑지 않은 손님이었다. 스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클라이머 출신이었고 뭐 그래도 한국에서는 최고의 여성 클라이머였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뚜렷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한국 최고의 여성 클라이머, 그것이 당시 그녀의 타이틀이었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를 제패하고 세계대회에서도 상위권에 입상하며 10년 넘게 최고의 자리를 지켰었다. 어떤 그 레벨 자체가 그 수준은 어떤 거의 세계적인 레벨이지 어떤 국내에서 뭐 1, 2위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1, 2위가 아닙니다. 세계 모든 등반 다니는 사람이 미스 고라는 사람은 이름 석자를 갖다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외로움을 많이 탔던 미영에게 산은 엄마의 품 같은 곳이었다. 암벽 등반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20kg을 감량할 만큼 그녀는 지독히도 산을 좋아했다. 김재수 대장 역시 고등학교 시절부터 산을 타기 시작해 20대에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등반가로 인정받을 만큼 타고난 산꾼이었다. 김재수 대장님 같은 경우는 뭐 20년 넘게 히말라야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교과서적으로 운행을 하시죠. 후배든 선배든 뭐 동료든 똑같이 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에 진행하시기 때문에. 당시 미영은 암벽 등반을 은퇴하고 히말라야 등반에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재수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와의 동행은 미영에겐 새롭고 흥분된 경험이었다. 에베레스트!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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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머 시절엔 경험하지 못했던 단체 생활. 그러나 미영은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내가 가졌던 선입감이 좀 잘못됐구나. 상당히 이렇게 사교적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자기 어떤 목표를 딱 이야기할 때는 딱 정색을 하고 딱 진지하게 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좀 보였어요. 당시 김재수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는 단일팀으로는 최다 인원이 정상을 밟아 화제가 되었고, 미영은 그런 김재수 대장의 리더십에 큰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미영은 김재수 대장에게 히말라야 등반에 동행을 부탁한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동행. 고산 등반에선 초보나 다름없었던 그녀에게 김재수 대장은 매니저 그 이상이었다. (30년간) 산을 오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한 몸 챙기는 것도 벅찬 히말라야에서 그는 늘 미영을 먼저 챙겨주었다. 전기장판이요. 와, 전기장판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뭐 직접 와, 만들어서. 진짜 손재주 좋으시다. 덕분에 미영은 힘든 등반 기간 동안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여유를 찾곤 했다. 때론 매니저로, 때론 친구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그녀의 뒤엔 언제나 그가 버티고 있었다. 그렇게 이어진 두 사람의 동행은 2007년 에베레스트를 시작으로 브로드피크와 시합항마까지 한 해 3개 봉우리 등정이라는 순조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었다. 파이팅! 첫 해의 등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미영은 최고의 클라이머에서 총만 받는 히말라야 등반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해발 한 4,500m 정도 됩니다. 저는 아직 또한 남녀 간의 등반을 보수적인 시선으로 보던 한국 산악계 역시 이들에게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늘
제 뒤에서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제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또 뭐 사진도 찍어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주시는 김재수 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장님. 자신을 고산 등반가로 훌륭하게 변신시켜준 김 대장에 대한 고마움은 어느새 미영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클라이밍 할 때는 남자 같았어요. 예, 뒷모습 보면은 다들 남자라고 막 했고 어떨 때는 막 급하면은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가서 볼 봐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고 막 이랬었는데 한국 들어와갖고 미역나라 처음 봤을 때 누나가 치마를 입고 왔고 기고리를 했었거든요. 그때 참 진짜 의아했어요. 참 누나도 여자였구나, 여자구나. 그리고 다음 해인 2008년 5월 두 사람의 동행이 다시 시작되었다. 조금은 어색했던 첫 해와는 달리 두 사람은 어느덧 거리낌 없는 사이가 되었다. 미영은 틈날 때마다 카메라를 든 김 대장을 향해 친밀감을 표시했고 그의 앞에서만큼은 강인한 천녀의 이미지를 벗고 때때로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다. 대장님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해줄게. 아파. 아니 뭘 아프기는 뭘 아파. 아프면 그래서 너. 자, 오케이. 아파. 아니 다 큰 어른이 뭘 그걸 동네에서 꼭. 힘든 산행 중에도 늘 활기차고 장난기가 넘쳤던 미영. 덕분에 김 대장 역시 조금씩 미영을 닮아갔다. 물 좀 꺼내주세요. 메롱. 물. 안 돼요. 목말이야. 메롱. 그녀를 돕는 매니저였지만 때론 그녀를 통해 힘을 얻곤 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해야 할 이유보다는 즐겨야 할 설렘을 찾을 줄 알았던 미영. 캠프마다 정말 멋진 경치를 보면서 이렇게 잠을 자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경치 보면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정말 행복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내가 이 고미영 씨 나이 때는 어떤 꿈을 꿨었지, 앞으로 내 꿈은 어떤 거지 하는 어떤 그런 나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거예요. 고미영 씨를 만나면서 실제로 제2의 어떤 산악 인생이 시작된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잊고 있던 자신의 꿈을 되찾아준 그녀에 대한 고마움은 어느새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다는 애틋한 마음으로 발전했다. 시사팡마 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얻고 정상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면서 죽어갈 때 나는 옆에서 같이 앉아서 죽어줄 수 있다. 그러나 조금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는 히말라야에서 그도 그녀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 추운데 히말라야라는 데서 연애 못합니다. 내가 힘들고 아무리 준양이가 와 있어도 연애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가 등반이 종점도 아니었고 그리고 두 분 다 프로시기 때문에 14개를 끝내고 뭘 하도 하셨지 14개 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걸 안 하셨을 거예요. 히말라야 등반이라는 보다 큰 목표 앞에서 설렘보다는 신뢰가 더 소중했던 두 사람. 자네밭.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꿈을 먼저 이루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긴 세월 지나가도 사랑을 친구라 하네.
차마 말할 수 없었기에 더 긴 추억으로 남은 그들의 짧은 인연. 함께했기에 행복했고 서로를 믿었기에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단 한 번의 물러섬이나 실패 없이 2년 반 만에 히말라야 8,000m급 10개의 봉우리를 올랐던 그들의 기록은 히말라야 등반의 새로운 역사였다. 이곳은 바로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봉우리 K2 시냐팡마 남벽 정상입니다. 드디어 카차증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무사히 정상에 와서 너무 기쁘고요. 이제 너무 올라오는 길이 가팔라서 이제 무사히 안전한 곳까지 하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곳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평소처럼 도착하자마자 먼저 떠난 선배 산악인을 추모했던 미영과 김대장. 내려오다가 그랬다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실종인 거기. 등반 도중에 그래. 왠지인지 그녀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무언가를 예감했던 것일까? 텐트 안에서 늘 책을 읽곤 했던 그녀가 정상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의 문구는 마치 앞일을 예감이라도 한 듯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그녀를 인터뷰하기 위해 베이스 캠프를 찾은 기자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김 대장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던 것이다. 갑자기 울더라고요. 근데 우는 이유가 김재수 대장님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근데 같이 좋아서 등반을 하는데 왜 매스컴이 나한테 포인트가 오냐 이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왜 매스컴 자체가 미용 나한테 포인트가 가냐 이거예요. 베이스 캠프를 떠나기 전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히말라야 풍습대로 카타를 묶던 미영. 그러나 그 기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난가 파르밧. 높이는 히말라야 8,000m 중 9번째지만 킬러 마운틴이라 불린 만큼 많은 희생자를 낸 산이다. 첫 등정자였던 독일의 헤르만 불은 3일 만에 청년에서 노인의 얼굴로 변해 그 등반의 고통을 실감케 했다. 결코 쉽지 않았던 산행. 그녀는 평소에는 안 하던 실수를 계속했다. 여기는 지금 난가 파르밧 여기는 난가 파르밧 베이스 캠프원에서 지금은 난가 파르밧 베이스 캠프. 다시. 지금은 난가 파르밧 캠프 2에서 캠프 3로 가는 중입니다. 이 사람이 보면은 어떤 큰 일을 당하다 보면은 전에 어떤 현상들이 조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저도 그때 당시는 감지를 못했었고 계속 그 말 실수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녀는 등반 내내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날씨는 계속 나빠졌다. 미영의 발걸음도 점점 느려졌다. 힘들죠? 응? 모자 좀 잘 쓰려고요. 응? 랜턴 좀 끼우고 모자 좀 잘 쓰려고. 정상에 올랐을 때 역시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강풍이 불었다. 한시라도 빨리 산을 내려가야 했지만 고소증에 걸린 포터를 데리고 내려오느라 평소보다 하산이 늦어지고 있었다. 그러나